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건호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 듣기만 해도 조금 좀 거시기 하시죠? 예. 제가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이 있지만 진짜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상식이 매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치매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정확한 대책 이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서 제가 치매에 대한 다시 생각해보는 치매 상식 시리즈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치매 상식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거고요. 치매 10가지 상식, 10가지 정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치매는 뇌의 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치매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치매 인구는 벌써 제주도, 아니 대전의 인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가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가장 많은 그 치매의 원인인 알츠하이머 병이 있는데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치매는 다들 불치병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고 우리가 치매를 대하는 태도에서 이쁜 말이 이쁜 치매를 만든다는 이야기, 그리고 치매 환자도 감정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치매는 우리와 전쟁 또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의 대상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운동이다. 이런 정도로 한 10가지 정도는 드릴 건데요. 오늘 하나 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치매는 뇌의 병이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상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런 사연을 남기셨어요. 사연이 아니라 많이들 저희 진료실에서 보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몰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치매라는 거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그 정신병 걸렸다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보통 치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치매에 대한 낙인이 어떻게 찍혀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매는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 몇 가지를 들어볼 테니까 어떤 게 본인이 생각한 치매하고 가장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치매 어떤 병이냐고. 첫 번째, 어른이 바보 되는 병이다. 두 번째, 노인의 그 심한 건망증 아니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그거 늙으면 다 치매 걸리는 거야. 늙으면 다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일단 뭔지 모르지만 불치병이다. 다섯 번째는 그 중풍 걸리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고, 어떤 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친 거 아니야? 정신병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어떤 것이 치매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많이들 이제 정신병 하면 다들 무서워하시는데요. 사실은 치매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가까운 정의라고 한다면 어른이 바보 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다시 좀 풀어보면 정상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고 어른으로서 공경을 받았던 분이 어떤 뇌의 병에 의해서 점점점 그 지혜를 갖고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서 생활을 못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바보 같아. 이런 얘기. 이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저러시지? 이런 분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치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유식하게 좀 풀어드리면 치매라는 것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억력
능력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능력, 생활 능력이에요. 생활 능력. 그러자면 우리가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억도 해야 되고 또 언어도 제대로 구사해야 되죠. 그리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고 또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그러면 계획도 세우고 그것을 설득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뇌에 아주 높은 고위 능력, 상위 능력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는 인지기능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지기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러한 능력이 떨어져서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치매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전에 대부분 치매 어르신들이 보면은 상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자녀분들로부터 또는 아내나 남편으로부터 상당히 사랑받고 그리고 존경받았던 존재였죠. 그런데 그분이 생활을 잘 해 나가시다가 어떠한 문제, 즉 뇌병이 생기면서 생활을 잘 영위하시는 지혜로운 부분이 감소해서 어쩔 수 없이 지혜로움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는 거, 좀 안타까운 상태. 그래서 저는 지혜 감소 증후군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치매, 바보치, 바보매 이런 바보라는 단어보다는 좀 다른 단어를 쓰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인지장애라고 많이들 이제 앞으로 불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든 어떻든 간에 치매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자는 거죠. 아까 같이 미친병이다, 정신병이다, 불치병이다 이런 얘기들은 좀 빼고 정확하게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면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생활 능력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들이 알아야 될 그 상식이에요. 치매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자. 두 번째는 그러더라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가 치매에 대한 정의를 내리셔요. 그래서 내가 치매에 빠졌다든가 아니면 내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 이렇게 확정하고 그리고 스스로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외래에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완전히 치매에 빠졌어요. 얼마나 오래 산다고 검사까지 하자고 하세요? 요양원이나 보내주십시오. 자식들한테까지 패기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치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묻어 나와 있는데요. 스스로 이제 뭔가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렸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죠. 근데 치매 하면은 이거 뭐 해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를 해도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뭘 한다고 검사를 하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 생각하냐면 결국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보내야 되는 것이고 요양원에 가는 이유는 나나 그리고 내 자식이나 폐를 끼쳐주기 쉽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하는 것.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옳은 상식일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두 번째 상식은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제 슬라이드에도 이렇게 좀 나오겠지만 이 그림에서 보면 이 MRI 그림인데요. 이 MRI 그림에 보면 상당히 다양한 모양새가 있는 것이 보이십니다. 어떤 게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 드리진 못하지만 각각을 보면 다 그 모양새가 달라요. 즉 뇌에 다양한 질환이 있었고 그분들이 치매 증상으로 저한테 오신 겁니다. 즉 치매를 만드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나 일부는 저희들이 이러한 치매, 즉 지혜를 무너뜨리는 병에 걸렸더라도 일부는 빨리 발견을 하면 되돌릴 수가 있어요. 되돌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양결핍에 의해서도 그 치매에 빠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약물 중독에 의해서도 치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빨리 진단하면 영양분 충분히 공급하면 치매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또 우울증 같은 경우도 빨리 발견하면 치매로 봤던 분이 알고 보니까 우울증인 거예요. 우울증 치료해서 또 치매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와도 치매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잘 관리를 해드리면 일단 좀 인지 기능이 떨어졌더라도 더 악화되지 않고 쭉 유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알면 그 치매에 대한 대책이 여러 방편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병원에 와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검사해야 될 이유죠. 그 노 교수님은 스스로가 치매는 불치병이고 검사할 필요도 없고 요양원에 보내야 된다는 이 잘못된 오해를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상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병은 다양하다. 때문에 그 다양한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 왜? 그 중에는 우리가 완치도 가능하고 아니면 진행을 멈출 수도 있는 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일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약물이나 기술로서 스톱을 시키지 못하고 서서히 진행이 더 돼가는 병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병으로 알츠하이머 병, 뭐 파킨슨 병 이런 것이 있죠. 그렇지만 그분이 병원에 오시면 뭐가 달라지느냐? 알츠하이머 병 치매가 이쁜 치매로 바뀌고, 파킨슨 병 치매에 헛것 보이시던 분이 헛것이 안 보이게 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즉 병을 갖고 있더라도 증상이 가족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쁜 치매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병원에 올 이유는 충분히 있고, 가족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이쁜 치매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요양원에 무조건 보내야 된다는 그 상식은 상식이 아니라 오해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력 이거 하나만 갖고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그분과 가지고 있었던 추억만 갖고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무조건 치매에 걸렸으니 불치병이고 요양원 가고 패 끼친다라는 이 생각은 이제 좀 걷어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식 얘기 드렸습니다. 치매의 원인은 다양하고 그중에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세 번째 상식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드려도 다른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치매가 상당히 얼마나 많은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다들 숨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숨기는 치매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들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오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니 말이 되느냐? 아니, 다들 안 걸리는데 왜 우리 엄마만 치매에 걸렸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치매 인구는 대전 인구 정도 됩니다. 한 내년 정도면 아마 100만 명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 많죠. 65세 이상 되시는 인구의 10%가 치매 어르신이에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로 점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65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막 헷갈리시죠? 사실 뭐 오래 사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시는 분도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한 논문이 2017년, 벌써 뭐 몇 년이요? 뭐 4, 5년 지난 얘기인데, 5년 전의 얘기인데, 2017년에 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저널에. 그 저널에서 연구한 게 뭐냐면 35개의 선진국, 소위 OECD 그 선진국에서 2030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30년이 되면 어느 나라가 가장 오래 살 것인가를 예측하는 지표가 나왔어요. 놀랍게도 1등, 여자 1등 대한민국, 남자 1등 대한민국입니다. 2030년에 태어나신 우리 자손들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만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놀라운 장수의 꿈이 일어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잘 살고 있는 그 뭐 미국 이런 데는 벌써 랭킹이 한 30위 정도로 떨어집니다. 뭐 2등 잘 찾아보면 뭐 2, 3등 정도 되는 데가 일본이 2, 3등 정도 할 거예요. 아마 2030년 이후의 세상은 아마 고령화 사회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텐데요. 이게 이미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곧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지금 뭐 일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곧 앞서게 됩니다. 자, 65세 이상의 인구의 10%가 치매다. 물론 60세에서 70세 사이 60대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니라 100명 중에 1분 정도가 치매에 걸리십니다. 70에서 70대 그러니까 71세에서 뭐 80세까지는 이때가 10명 중에 1분이에요. 그리고 80대가 되면 그땐 4명 중에 1분이고요. 90대가 되면 3분 중에 1분입니다. 그런데 2030년에 기대 여명을 갖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이 민족의 여성의 기대 여명,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분이 평균 몇 살을 살게 예측이 되어 있느냐? 86세 여성이. 즉 80세, 90세 정도 되는 게 평균이라는 게 평균. 그럼 뭐 100세를 훌쩍 넘으시는 분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아마 치매 인구가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즘 다들 팔순잔치도 요즘 안 하세요. 칠순잔치 그런 얘기 거의 없어졌습니다. 환갑 그런 거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주 빠른 속도로 장수국가에 접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장수국가에 접어들면서 노인성 질환이 늘 수밖에 없고 그 노인성 질환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치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만, 우리 아버님만, 우리 아내만 걸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좀 많은 인구가 그것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재앙이냐 아니면 축복이냐 우리는 분명히 장수의 꿈을 이뤘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건강 장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병들어서 장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일단은 장수의 꿈은 이뤘고 이 다음 단계인 노인병 증가에서 삶의 질을 어떻게 개척하느냐가 이제 남아있는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풀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얘기하세요. 이젠 좀 그만 살자. 그렇지만 진짜로 그분들이 마지막에는 다들 한 말씀 하십니다. 조금만 더 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살아서 무엇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한숨을 쉬면서 얘기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노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가 살아야 될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의료 시스템이 적절히 받쳐주는 그러한 사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요것으로 이제 1부 끝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건우입니다. 제가 치매에 대한 상식에 대한 시리즈를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즉 치매의 정의, 치매의 원인,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럼 치매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며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3가지 상식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항시 얘기했듯이 저한테 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하셨던 노 교수님이 아주 헐레벌떡 제 진료실로 뛰어들어 오셨어요.
박 교수, 나 치매 온 것 같아. 내가 오늘 점심에 식사를 하고 나왔지. 그런데 아니 아저씨, 돈을 안 주시고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밥만 먹고 돈을 안 내고 나왔어. 박 교수, 정말 이 정도면 나 치매 아니야?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나 치매 아니야?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깜빡깜빡할 때 많이들 너 치매 아니야? 혹시 나 치매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제 건망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건망증과 치매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뇌라는 것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뇌가 하는 기능이 뭘까요? 뇌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있는 여러 가지 생각, 마음, 감정, 배움, 이야기, 배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또 동물이기 때문에 또 욕심과 본능도 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술 많이 먹고 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동물적인 욕구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치매는 아까 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인지 기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본인의 욕심이 더 많이 드러나고 본인의 본능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거죠.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예, 치매에 대한 정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오로지 기억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눈을 강조하지만 인지 기능,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기능이 무너져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경계 병이 생기면 뇌가 다치면 많이들 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가장 깊은 곳에는 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우리의 생명현상과 관련이 있는 곳이 있고 그 겉을 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생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나보다 위협적인 것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본능적인 욕구도 있어야 되고 또는 내가 사냥을 해야 되는 본능적인 욕구도 있는 이런 생존을 위한 뇌가 존재하고요. 그 위를 덮고 있는 게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그 기구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우리의 뇌를 겉을 덮고 있다고 해서 피질이라고 그러고 피질, 겉을 덮고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그러고 특히나 이것은 인간에게만 더욱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물적이고 이렇게 욕심이 많고 하는 것들을 신피질, 새롭게 만들어진 이 발달된 피질이 억압을, 억제를 해서 우리가 잘 서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데 병이 생기게 되면 가장 깊은 곳에 치명타를 받으면 생명이 그리고 그 안쪽에 더 그거보다는 또 상위 레벨에서 하면 생존 기능이 그 위가 더 망가지게 되면 생활 기능이 없어지는 그러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과 치매를 한번 구분을 해본다면 건망증은 대부분 우리의 기억이 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 교수님도 식사를 하셨다는 기억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값을 치러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인 거 아니면 규범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뇌에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왔는데 돈 내고 가셔야죠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차라는 게 뭐죠? 기억이 이제 튀어 올라온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안 했구나라는. 즉 건망증은 이미 기억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를 끄집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이들 나타납니다. 근데 치매는 특히나 알츠하이머병 치매 같은 경우는 입력 자체가 안 돼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식당 주인이 돈 내고 가셔야죠. 그러면 만약에 입력이 안 됐다면 그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차하고 돈을 지불한 게 아니라 내가 뭐 먹었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망증이
있다고 해서 그냥 치매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기억력이 제일 처음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시점에서는 아마도 치매 어르신들도 그런 건망증으로부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망증에 가끔가다 있는 것은 우리가 생활상에서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매일마다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는 입력도 안 되는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걸 생각을 해서 반드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제 그 치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디지털 치매라는 얘기가 있어요. 디지털 치매. 이게 진짜 치매냐? 아닙니다. 진짜 치매 의학적 용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휴대폰 같은 거 아니면 컴퓨터 같은 거 새롭게 너무 많이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한계가 타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적응에 문제가 생긴 거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세금도 요즘은 다 그 휴대폰으로 하는데 어떤 분은 하고 어떤 분은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은행 업무도 어떤 분은 휴대폰 갖고 다 하는데 어떤 분은 은행에 꼭 가야 된다. 그러면 이 휴대폰 갖고 하시던 분이 은행 가시는 분한테 그러죠. 이것도 못해? 이건 실질적인 치매가 아니라 서로 적응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치매라고 얘기를 자꾸만 해서 더 무서운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이건 사회 적응의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디지털 치매 말고 또 우리가 많이 치매하는 것 중에 가성 치매라는 게 있어요. 가짜 치매. 가짜 치매라는 게 뭐냐면 대부분 우울증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도대체 머리에 듣질 않아요. 나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슬프고 괴롭고 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한테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다고 보호자들은 얘기를 하지만 그분은 들려지지 않아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만 잊어먹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 그럼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동기결여나 집중력 장애 그리고 우울감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를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요건 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인지기능을 나타내는 치매하고는 좀 달라서 가성치매라고 하고 가성치매는 노인에서 생기는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망증과 그리고 그 실제로 치매에 대한 기억력의 차이를 조금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치매가 무서우니까 건강검진 같은 걸 받으러 갑니다. 그럼 요즘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저것 건강검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아밀로이드 페트라는 것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아밀로이드 페트를 찍고 저한테 하신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치매가 무섭다고 해서 뭐 검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밀로이드 페트 검사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니까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정상이 없고 난 걱정이 돼서 갔고 내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누가 봐도 나를 치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서 오신 거죠.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저는 뭐 치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무섭긴 하지만 진짜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뭐 페트 검사까지 하는 것까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알츠하이머 병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를 봤을 때 보통 우리가 병원에 오시기 전에 약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뇌에는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라는 것은 그 원인이 되는 물질이나 세포의 변화를 얘기하는데요. 그 물질이 쌓이거나 세포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이 보통 치매 증상을 일으키기 한 5년 내지 10년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무섭죠. 하여간 그렇지만 병리가 시작이 돼서 축적이 됩니다. 뇌세포도 많이 사망하죠. 점점 사망해서 뇌세포가 한 50% 정도 사망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인 경우에
뇌 병리는 시작이 됐지만 뇌세포가 우리가 증상이 일어날 정도로 파괴가 안 돼 있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거죠. 즉 치매 없는 알츠하이머 병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이 참 불치병이다. 뭐 새로운 약이 안 들어오냐. 조금 이따 이제 치료약 얘기도 나오겠지만 알츠하이머 병 어느 시점에서 발견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이 치매 상태에 빠진 상태로 오시게 되면 이미 뇌세포는 많이 망가져 있어요. 뇌에 나쁜 경기 현상이 축적되어 있어서 그걸 끄집어내는 치료를 하더라도 뇌는 이미 기둥이 다 흔들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죠.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대에 발견을 하고 그때 치료를 하면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알츠하이머병 원인이 뭐예요? 다들 물어보면 의사들 아직 잘 모릅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모른다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설명해 드려도 지금 현재 해결 방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뇌 병리는 아밀로이드라는 이상한 단백질이 끼는 거예요. 원래 있는 단백질인데 그것이 변종이 끼는 거죠. 이것이 끼어서 뇌 안에 쓰레기를 막 축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쓰레기통 안에서 뇌세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뇌세포 안에서는 타우 단백질이라는 것이 변성이 일어나서 뇌와 뇌 사이에 연결을 끊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안쪽으로는 연결선이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엔 뇌세포가 죽게 되는 거죠. 이러한 병리의 시작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상태로 왔을 이전에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요즘은 아밀로이드라는 것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타우도 제거하려는 시도도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된다면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는 병의 시작을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정복도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상시험이 완벽하게 끝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되고 있는 약은 아주카누맘이라는 그 최근에 FDA에서 그 공인된 약 이외에는 아직은 없지만 지금 현재 많은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치매 치료약 먹어도 기억 얻기는 마찬가지다. 뉴스를 보니 치매약에 대해서 임상시험 다 실패했다고 그런다. 뭐 나왔다고 해도 조건부로 승인됐다고 그런다. 정말 방법이 없느냐? 잠깐만 물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가 지금 현재 조금 시원찮다 하더라도 그럼 치매 상태로 오신 분에 대한 치료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이 없어진 부분은 기억을 보충하는 치료제가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분들의 행동이나 그분들의 감정이 뇌세포가 죽음으로써 통제가 안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조절해주는 약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걸 잘 조합을 해서 치매 어르신들을 치매에 걸리더라도 아주 힘들지 않게 그리고 증상이 심하지 않게 조절하려는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아예 방법이 없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우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저희들은 타겟을 뭘로 잡냐면 이미 뇌세포가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세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이쁜 치매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도 옛날 기억과 여러분들의 기억을 보충해주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이분들이 생애를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생활 능력이 없어지면 능력이 없어진 만큼 도와드리고 하면서 같이 사는 방법 그리고 기억력이 없어지면 기억력을 조절하는 약을 넣어드리고 이상한 행동이 나타나면 그 이상한 행동을 제어하는 약을 넣어드려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것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치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하면 불치병이냐? 아닙니다. 저는 난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이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의 정성이 들어갈 때, 그리고 국가적으로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할 때가 다 각 시기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합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준다면 그분들과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희가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제들은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약제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서 하면 가장 좋은 약제들을 골라서 조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약제가 뭐가 좋다 이런 얘기는 굳이 이 시간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력이 떨어지면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약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 행동이 됐다면 문제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약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원인 치료에 대한 약이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전반적으로 치매에 대한 진료, 그러니까 진단, 그리고 진단에서 우리가 깜빡하는 건망증과 그 치매에 대해서의 기억력 장애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가 요즘 진단에서 어떠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것의 도입에 의해서 지금 치매 치료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분들을 도와줄 사회적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건우 교수입니다. 치매에 대한 상식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첫 번째 시간은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뭐 치료의 연장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약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다른 방면에서의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일본 의사 오이겐이 쓴 치매 노인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책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키나와 사사키 마을의 65세 이상 노인 708명 가운데서 노인성 치매는 27명이었다는 거죠. 이는 도쿄의 유병률과 차이가 없었어요. 오키나와 사사키 마을과 도쿄하고 치매 노인 인구 중에 치매에 걸리는 분들은 유병률의 차이는 없었는데, 하지만 우울증이나 망상이나 환각이나 야간 선망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 그리고 도쿄에서는 치매 노인의 20%가 야간 선망을 보이고 절반 정도는 주변 증상이 있다. 우리가 치매하면 제일 힘든 게 뭘까 하면 기억력만 없어진다고 해서 치매가 힘들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치매하면 많이들 드라마에서 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상상을 하게 돼요. 우울증에 빠져 있거나 막 그것을 보고 난리를 치거나 밖에 뭐 누구 찾으러 간다고 막 나가고 뭐 때리기도 하고 대속은 못 가려서 벽에 뭐 바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키나와에 있는 사사키 마을은 왜 그러한 현상이 거의 없었고 보통 다른 데는 그런 것도 있었을까, 이런 차이점을 이제 이 의사는 좀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을 같이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치매에 빠지게 되면 기억력이 점점 없어집니다.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위축이 돼요. 한 예를 들면 손자가 매번 와서 용돈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유 그래 고맙다고 받았어. 그런데 자꾸만 이제 본인이 어디 둔지 자꾸만 까먹고 그러니까 점점 이분은 이제 생각을 달리합니다. 아, 이게 내가 좋은
아주 깊은 곳에 잘 보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보관을 하죠. 근데 나는 분명히 장롱 안에다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장롱을 뒤져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찬장 안에다 넣었다고 생각해 찬장 안에도 없고요. 금고를 뒤져보면 금고 안에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생각까지 가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손자가 할머니 제가 드렸던 용돈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면 아, 나 여기 있어. 그러고서 딱 찾아봤는데 없는 거야.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거 뭐 없지? 누가 가져갔나?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러한 가져갔나라는 작은 의심이 망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내 방을 치운 게 며느리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며느리가 가져갔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돈 그렇게 쌓아놨던 거 하나도 없어. 얘 훔쳐갔구나. 예, 그리고서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안 좋았던 기억이 막 뭉쳐지면 이게 망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방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려고 그러면 내 거 가지러 들어왔냐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없어져서 생긴 여러 가지 방어 기전에 의해서 생긴 반응이죠. 그런데 이러한 걸 이해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치매 어르신을 극진히 공양을 했는데 그 집에 그 방에 가서 방 좀 치운다고 하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쉽게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 감정이 튀어나가죠. 예전에 안 좋았던 감정과 감정이 부딪힙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님과 같이 못 살겠다. 뭐 하겠다. 이러면서 요양원으로 보낼 계획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리와인드, 예전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이 이분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면 아, 이게 어머님이 나타난 그 증상이구나. 기억력이 없어져서 망상까지 진행됐구나. 증상이 깊어졌네.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약을 바꾸거나 해야지. 이런 대책이 객관적으로 세워졌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면 가족들은 당연히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에 대한 감정이 드디어 나올 게 나왔구나. 어머님과 못 살겠다. 이러한 이야기로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이쁜 말이 이쁜 치매를 만듭니다. 오사카 사스키 마을은 오키나와에 있는 사스키 마을은 어른 공경의 분위기가 무척 강한 곳이래요. 그래서 웬만큼 실수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 근데 우리 도시 생활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남한테 패 끼칠까 봐 조금만 뭐 이상한 일을 하면 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지 마. 안 돼. 이해하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워야 돼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 하나와 우리는 치매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고 조금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 저분이 나를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것이 치매의 증상이다. 저분의 문제가 아니라 치매라는 병에 의해서 나타난 증상이다라는 그런 감정 덩어리가 나한테 넘어오더라도 그것을 감정 덩어리로 되치지 말고 아, 이게 알고 있는 치매 증상이구나라고 하고 객관화시켰다면 그것은 같이 맞받아쳐서 싸움을 하고 부딪힐 것이 아니라 의사하고 얘기해서 고쳐야 될 증상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마음이 많이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한 상태로 어머니를 대하면 도둑년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어머니 그래요 죄송해요 그러고서 그냥 나와요. 그랬다가 또 다시 치우면 또 언제 그랬다는 뜻이 다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연한 반응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놓치면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어르신을 모실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이 나한테 쏟아내는 여러 가지 감정 덩어리들이 어쩌면 증상이라는 거죠.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행동이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분들의 행동은 우리하고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려 깊지도 않고요. 점점 그런 사려 깊음이 없어지는 병이니까요.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병이니까요. 길을 잃어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길을 잃는 겁니다. 다리가 잘려서 쩔뚝거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너 다리 왜 저러?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뭔가 도와주려고 휠체어에서 갖다 주려고 하면서도 왜 기억력이 없어져서 기억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행동을 우리는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왜 당신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래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분에 나타나는 나의 감정적인 여러 가지 욕이나 이런 것은 나를 위한 나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치매 증상의 발현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치매 환자는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뭐 치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치매 환자는 참 편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조금이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치매 어르신 압니다. 그분의 기억력이, 인지 기능이 없어졌지 감정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감정이 더 튀어나가거나 아니면 감정 자체도 다 무너져서 감정이 안 나타날 뿐이지 그분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20년 가까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분이 자녀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 문장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뭔가 썼어요. 거기에 몇 가지 단어는 나옵니다. 고생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 쓰십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쓸 수가 있다면 그분은 감정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치매 환자가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감정까지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때문에 그분들의 감정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이 생겨야 돼요. 아까와 같이 나한테 비난하거나 악한 감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악하게 받아칠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도 그런 것들이 생긴 증상이 있는 반면에 나를 지금 도와주고 있는 너네들에게 나는 애틋하게 뭔가 표현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봉양하다 보면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고 그런 느끼는 순간에 많이들 우시고 힘들었던 것이 싹 없어지는 경험을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네, 치매 환자 분명히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치매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치매의 여정은 매우 깁니다. 매우 길어요. 그래서 나를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나를 기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나를 희망에 들뜨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 겪게 되고 결국엔 맨 마지막 과정이야 결국엔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상태에 빠지시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보통 한 20년, 30년이 걸려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그분과 같이 있으면서 인지 기능에 떨어져서 생기는 증상인가 그리고 이분의 나에 대한 감정은 어떤 것인가 잘 헤아리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헤아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나 자신도 챙기기 어려운데 내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 내 남편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이 그 두 분이 다 저 치매이신 분도 계시고요. 장인 장모가 다 치매이죠. 한 집안에 뭐 치매 어르신이 2명, 3명 있는 집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죠. 때문에 이제 그 원망이 어디로 갈 방법이 없어요. 주변에서 잘 도와주면 되는데 도와줄 시스템이 존재하냐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나라에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것을 뭐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는 했었고,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공공의료나 아니면 공공자산을 이용을 해서 그분들을 도와주려는 여러 가지 시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요. 당연히 그렇게 나라에서 이제 돈을 쓰고 있고 정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혜택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상당히 먼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번에 그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에서 뭐 책임을 진다고 그래갖고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될 것 같다고, 이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실 국가가 책임질 일인가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까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이용하게끔 사회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은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치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치매를 2008년도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고, 그리고 치매 관리 대책도 나왔고, 치매 관리법도 생겼습니다. 국가 책임제도 나왔고, 벌써 치매 종합관리 계획이 4차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나라도 나라만큼, 그리고 사회도 사회만큼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나한테 이용을 할까요? 일단은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도움을 받으려면 근처에 있는 치매 안심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치매 안심센터는 보다 많은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구에 전국적으로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모든 서울에 있는 각 구는 다 치매 안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시는 그 구의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지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상태가 이러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요? 라고 얘기하시면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세금을 내셨기 때문에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동행을 해야 되고, 전쟁이나 없애버릴 대상이 아니라 동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질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고, 치매 어르신을 봉양하는 분들에게 대한 많은 박수와 응원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너무 힘든데 힘들지라고 하는 이야기조차도 주변에서 안 해주세요. 그리고 본인도 그게 창피하다고 자꾸만 피하세요. 그렇지만 이제는 전체 인구 중에 100만 명이 치매인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군대 간 자식들의 숫자보다 치매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우리는 다들 우리 모두의 부모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국민이 책임져 주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치매 어르신을 같이 동행하는 태도 그리고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얘기만 너무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 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나 치매 안 걸리고 싶은데 치매는 어떻게 예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 있는 박건우입니다. 치매 상식에 대한 시리즈를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어떻게 하면 치매에 덜 걸리거나 안 걸리거나 또는 치매에 걸리시더라도 그 진행을 어떻게 더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치매 안 걸리나? 많이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에이 겨우 그거야?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오늘 에이 그거야가 진짜로 우리의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만 먼저 드릴게요.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 혹시 고혈압 갖고 계십니까? 당뇨병 있으세요? 고지혈증,
또 심장병, 혹시 비만 있으세요? 이게 있다면 이 병을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절대 금연하셔야 되고요. 음식은 야채나 등푸른 생선 같은 실제로 살아있는 비타민을 많이 섭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머리 많이 쓰고 아주 적극적으로 사셔야 돼요. 그리고 더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이 웃고 밝게 사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예방법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보나마나 에이 그건 내가 다 아는 건데? 그거 나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특별한 것도 없네? 진짜 그거서 예방이 돼?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것을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에 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매에 덜 걸릴 수 있는가,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치매는 몇 %까지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 약 4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우리 40% 정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하게 되면 지금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꾸만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꺾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이게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위험 요소라는 건 이러한 경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많이 드는 거, 고령. 이게 이제 사실은 치매의 가장 위험한 위험 요소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가족력이 있으면 좀 치매 많이 걸려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뭐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어떻게 해? 고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또 여러 연구에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많이 걸린대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태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위험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냐? 여성이 집안 가족력이 있고 나이가 들수록 앞으로 얘기할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깔고,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바꾸거나 나의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치매 위험도를 줄일 수 있는 40%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게, 무학, 소위 학문이 없는 경우가 높은 학력이 있는 분보다 비교했을 때 위험 요소입니다. 뇌는 써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회로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사실 초등학교 교육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런 분들이 치매 위험 요소로 가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지금 현실에서 지금 80대, 90대 되시는 어르신들이 무학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분들이 위험 요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거,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너무 잘하니까 또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좀 젊었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젊었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청력. 놀랍게도 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뽑고 막 돌아다니세요. 길거리에. 그래서 교통사고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너무 오랫동안 들으면 청력이 떨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강한 자극이 들어와서. 이거 좀 피하고 우리 좀 이어폰 벗고 주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력 손실을 최대한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머리 다치지 않아야 됩니다. 머리 많이 다치면 그만큼 나중에, 젊었을 때 머리를 많이 다치잖아요. 머리 다치지 않게 꼭
작업할 때 안전모 쓰고 하는 이게 사회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혈압 관리 젊었을 때부터 잘해야 됩니다. 고혈압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30대부터 40대부터 생기시는 분 많은데 그냥 무시하세요. 그거 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고혈압만큼은 철저히 그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하죠. 술은 술 안 좋습니다. 이 젊었을 때부터 먹은 술이 나중에 분명히 치매 위험도를 높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살이 많이 찐 거 이것도 또한 나중에 혈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삐쩍 마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삐쩍 마르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도 안 먹고 뭣도 안 먹고 그러면 뇌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영양소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 참 적당히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비만되지 않고 또 너무 마르지 않은 그 상태의 몸을 젊었을 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담배는 어떠냐? 담배 끊어야죠. 근데 아까 술 얘기가 나왔는데 술은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찾아보면 많은데요. 술 이야기를 드리자면 술은 보통 모든 잔이 똑같습니다. 맥주 한 잔이나 소주 한 잔이나 뭐 양주 한 잔이나 이게 다 단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잔 이상 먹으면 치매 위험도가 확 증가됩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3잔 이상을 넘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막걸리 3잔도 마찬가지고 다 3잔 이상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술을 안 드시는 분은 어떠냐? 계속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 뭐 적어봤더니 포도주를 먹으면 예방이 된다더라. 그건 독주를 드시는 분이 포도주를 드셨을 때 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드시는 분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년 이후로 넘어가서 진짜로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한 담배 끊는 거, 그리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되고, 요것은 이제 뭐 워낙에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 오늘 얘기해서 다 다루기는 어려워서 우울증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참 그게 문제인데 독거가 문제입니다. 혼자 사시면 치매 위험도가 확 증가돼요. 우리나라 독거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지만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부터 독거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소셜 아이솔레이션뿐만 아니라 그 가족 안에서 분리되어 있거나 혼자서 사시는 것, 이게 치매 위험도를 많이 올립니다. 그리고 운동 안 하는 거, 이것도 또 문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당뇨병 치료 잘 안 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계시면 음식 조절 안 되죠. 병원 잘 안 가게 되죠. 원래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질환이 확 올라오죠. 이런 것들이 연세 드셔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치매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뭐 꼭 결혼 뭐 이런 얘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생활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사회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생활을 어떻게 운동을 같이 하면서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 그 모임에서 술 먹고 담배 피지 말자는 거고, 서로의 건강을 격려해주고 챙겨주자는 거. 이렇게 한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치매 안심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런데 너 마지막에 뭐 얘기한 거 보니까 뭐 밝게 살아라, 뭐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는 뭐 덕담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이 덕담만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이비드 스노든이라고 분이 쓰신 그 우아한 노년이라는 책이에요. 제목만 보면 이 우아한 노년을 살기 위한 여러 생활 지침이 써져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 매우 실망합니다. 이분이 썼던 논문을 좀 쉽게 쓴 건데, 제가 그래서 좀 재미가 없을까 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데이비드 스노든이라는 분은 이제 저와 같이 신경과 의사인데, 역학을 전문으로, 즉 어떤 병의 그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추적하는 그러한 것을 주로 연구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주로 노화가 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노화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논문을 발표하는데 무슨 논문을 했냐면, 논문 결과가 뭐냐면 대학 나온 사람이 오래 산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욕을 많이 했죠. 이게 무슨 차별이냐? 그럼 뭐 돈 없어서 못 나온 사람은 수명도 짧아야 되느냐? 뭐 이런 너무 단순한 결론을 낸 이 논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울해지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자 한 분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조언을 해줍니다. 당신 연구를 치매 연구로 한번 바꿔보는 게 어때? 라는 얘기를 듣고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분이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수녀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게 수녀원이라는 게 왜 이분이 타겟을 했냐면, 예전부터 수녀분들이 좀 오래 사시고 치매에 덜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그럼 수녀님들이 왜 오래 살고 왜 치매에 덜 걸리느냐를 연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할 테니 수녀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강의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짧게 얘기 드리면, 제가 매년 와서 여러분들의 인지기능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를 매년 공짜로 해드리는데 그 대신 돌아가시면 당신의 뇌를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 먹히지도 않을 얘기 같았는데 첫 강의 때 169명, 즉 들었던 분의 90%가 그래, 내 뇌 너가 가져가서 연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 놀랬죠? 그래서 다른 그 노틀담 수녀원인데 그 노틀담 수녀원회 소속에 있는 다른 데도 가게 됩니다. 그래갖고 678명이 그래, 내 뇌를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연구가 시작이 돼서, 이거 상당히 유명한 연구인데 넌스터디라고, 그 수녀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연구고, 타임즈에도 그 대서특필냈던 연구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가운데 똑바로 서 있는 수녀분이 계십니다. 니콜레스 수녀님이에요. 이게 아마 100세 기념 사진일 거예요. 정정하시죠? 가운데 분 특히나 정정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녀님은 어째서 같은 해 수녀가 된 다른 수녀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건강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나 나름대로 운동을 했다는 거죠. 무슨 운동인데요? 하루에 몇 킬로씩 걸었다. 그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랍게도 70살부터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해야 될 건강을 지키는 운동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력을 키우는 것만큼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걸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무너져요. 몸이 무너지고,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동물.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뇌가 작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해야 돼요. 실제로 운동을 하면 치매가, 특히나 알츠하이머병 치매같이 그 치료가 어려운 치매가 예방이 되거나 호전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많은 논문들이 예스라고 대답. 맞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도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걸 늦출 수 있느냐? 알츠하이머병이 점점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다른 병이 곁들여지면 이 능력이 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뇌에 또 다른 병이 생기지 않게 차단을 해야 되겠죠. 이 병만 이렇게 유지하게. 그 뇌에 잘 생기는 병이 뭐냐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이런 것에 의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병이에요. 이걸 혈관을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됩니다. 이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치료받으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운동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즉 위험 요소가 없어지죠. 그리고 대부분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세요. 기억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뇌세포가 아주 예민해져 갖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뇌세포가 손상이 돼요.
그런데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장기적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뇌 혈류가 막 증가되고 순환이 좋아지잖아요. 그 뇌 노폐물을 잘 빼낼 수가 있어요. 아밀로이드라는 것이 막 축적이 되고 그런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잘 빠진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잠을 잘 자. 잠을 잘 자면 또 뇌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 그리고 기억이 더 공고해져.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신경 성장 인자라는 게 있어요. 뇌도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그 인자들이 있는데 연세들이 많을수록 이게 적지만 그거에 더 분비되게 운동이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얘기만 갖고서도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약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운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알츠하이머 병을 진행을 서서히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알츠하이머 병 자체를 시작을 늦출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 병을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문턱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두 번째 그 이야기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자서전을 봤대요. 자서전을 보니까 수녀님들이 자서전을 많이 쓰시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입학 그거 할 때 그 자소서를 쓰게 되는데 자소서를 쓴 그 퀄리티만 봐도 그분이 나중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가 구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시키고 독서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죠. 뭘 먹어야 되는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지중해식 식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비타민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열 몇 가지를 이렇게 쌓아서 드는데, 근데 그렇게 죽은 비타민 약으로 먹지보다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으로 싱싱한 야채, 우리나라 진짜 야채 많잖아요. 식단이 어때야 되느냐? 골고루 먹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뭐 하나만, 뭐가 좋대더라 했고 하나만 먹는 식단은 별로 안 좋습니다. 골고루 먹는 식단이 좋고, 그리고 기름을 만약에 적어란다면 식물성 기름을 좀 쓰시는 게 좋고, 올리브유 같은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푸른 생선으로 생선 쪽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데서도 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 제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습관에 대한 얘기예요. 첫 번째로 과식보다는 소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혼자 먹기보다는 여럿이 먹기를 추천드립니다. 음식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냥 살기 위해 먹는다 이런 식의 태도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 많은 교제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음식을 이용을 해주세요. 이런 생활 태도가 실제로는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사진은 이 수녀님들이 앞에 이제 뜨개질하고 계시죠. 뭐 뜨개질이 그 치매 예방에 좋으냐?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수녀님 앞쪽에는 약 3,000명의 자기 제자가 있어요. 제자들의 이름이 써 있어요. 매일마다 한 명씩 붙잡고서 기도를 합니다. 상당히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107세인가 돌아가셨던 거야. 하여간 뭐 상당히 장수하셨는데 이 책을 썼을 당시에 90세가 넘으셨을 때 그때 너무 바쁘신 거야. 하루에 한 명씩 붙잡고서 기도를 하기에 바쁜 거예요. 아직도 기도해야 될 그 제자들이 많아서, 즉 항시 긍정적인 감정과 적극적인 그리고 본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생활을 하시면 그러한 것을 사용하지 않은 분보다 사망률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생활하신 분들은 사망률이 2배나 높았어요. 그래서 이 수녀 연구에서도 그런 것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치매 예방법이라고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뇌를 병들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 철저히 하시고 뇌 손상 방지하시고 식사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 예비능, 예비군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뇌에.
그러니까 독서나 글쓰기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빡빡하게 돼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의 관계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머리를 쓰는 거죠. 약속을 생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뇌 예비능을 극대화시킵니다. 병들지 않게 하고 뇌 예비능을 극대화시키고 그 기본에는 운동이 깔려 있다면 이렇게 된다면 치매 예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또 들으시면 이런 그거 나 다 아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실천의 문제죠. 실천을 하면 우리가 치매 예방법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치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전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바로 치매 예방법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치매 예방법을 끝으로 이제 치매에 대한 상식을 다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0가지 얘기했습니다. 치매는 뇌의 병이다. 치매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생긴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이유가 있고요. 치매 인구는 제주도 아니 대전 인구를 앞섰기 때문에 나만 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건망증만 있다고 치매는 아니지만 실제로 입력이 안 되는 그러한 증상이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치매를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까지 되기 전까지 우리는 뇌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병리를 겪고 있는 병도 있다는 거죠. 알츠하이머 병이 그런 대표적인 병인데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것들이 과거서부터 축적되어 왔던 병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매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치병이죠. 그리고 곧 정복될 병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계속 그것을 저희들 의사들하고 얘기하면서 정확한 의학 정보를 받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활을 하는 데서 그분들과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쁜 말이 이쁜 치매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이쁜 좋은 관계로 계속적으로 가게 된다면 드린 만큼 거둔다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생활에서 너무나도 힘들 때 그 생활이 그 힘든 것이 저한테로 넘어온다 했을 때 그것을 절대로 증상으로 받아들여야지 나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이지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감정은 있어요. 고마워하는 감정이 있다고요. 그걸 잊지 말자라는 거죠. 치매는 결국엔 전쟁이나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동행할 대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는 게 좋으니까 우리 예방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을 중심으로 뇌를 더 다치지 않게 하자 뇌의 이해비능을 증가시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치매에 대한 상식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